자, 오늘 이제 문장 보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주어다라고 하는 거, 누가 주어라고 얘기 안 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어가 되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명사가 주어야잖아. 명사, 대명사가 문장의 앞에면 주어야 무조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문장이 너무 정직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는 맨 처음에 나왔던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라고 해야죠. 전치사가 없는. 그러면 왜 전치사가 없는 명사를 주어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전치사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뜻이거든. 그게 뭐야 앞에냐면 명사 앞에 오는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는 거예요. 알았지? to나 of나 for나 from이나 막 이런 거 보게 되면 무조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치사야. 명사 앞에 오는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명사가 있어야 그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치사 구를 이루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니네 생각해봐. 내가 재영이 중심으로 해줄게. 네가 괜히 속상해하지 마. 야 재영아, 명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슨 자리의 역할을 한다고 들었니? 주목보요. 그지? 그러면 이 명사도 뭔가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 얘가 전치사 뒤에가 주어일 리도 없잖아. 네. 보어일 리도 없어. 그 이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그럼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를 얘를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지. 목적어를 왜 주어라고 그래? 그래서 전치사가 없는 첫 명사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문장 앞에 전치사가 이와 같이 나오면 여기 3번 같은 거 보면 이게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전치사 명사는 얘는 전치사 구고 전치사 뒤에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주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없는 첫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로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요게 이제 주어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첫 명사 얘가 1번입니다. 그럼 2번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명사 구가 주어가 되는지 살펴야죠. 자, 명사 구가 주어가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명사 구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투부정사 명사조용법.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겠죠? 동명사가 이렇게 되겠죠. ing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들이 주어를 쓸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콤마가 끊기고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ing가 나왔는데,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는. 이럴 때는 얘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해야 돼요. 해석을. 부사적이에요. 그 다음에 ing도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으면 주어지만 콤마가 나오면 분사구문이에요. 얘는. 제 말이 뭔지 알죠?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 시작해도 ing가 시작해도 주어일지 아닐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콤마야. 알았지? 콤마가 있으면 이렇게 콤마가 있다. 이 콤마가 있으면 뒤에 문장이 새로 나왔다면 저건 주어일 수가 없잖아. 네. 따라오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식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어가 빨리 찾아져야 돼. 그 다음에 주어 찾는 다음에 이제 동사 얘기하겠지만 동사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투부정사나 그러니까 동명사 같은 명사 구가 일단 두 번째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명사 절이 있겠죠. 자, 명사 절이 있어서 얘가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있게 되는데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야? 구랑 절의 차이가 뭐야? 구는 여기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없는 게 구입니다. 이거 봐요. 투부정사나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준동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부터 정확히 하라고. 이 구라고 하는 건 단어 이게 뭉치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동사가 없는 게 구요. 절은
이렇게 단어 막 이렇게 뭉쳐 있어. 의미 단인데. 근데 여기는 동사가 있어. 그럼 절이라고 한다고. 그럼 구나 절은 어떤 거야? 동사 유무야. 단어가 두 개 이상 뭉쳐 있는 의미 덩어리지만. 네. 됐지? 그럼 거기에다가 니네가 앞으로 듣게 될 게 뭐야? 명사구 명사절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도 있겠어? 형용사구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구 부사절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나 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절은 동사가 있는 문장이겠구나. 구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뭐 이런 거겠구나. 이 생각을 하라고. 동사 없는 애들. 그러니까 네가 이게 명사구 명사절 얘기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형용사구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라는 칭하는 책들은 뭐냐면 맨 앞에 뭐가 이끌고 있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 나오니까 전치사 구 이렇게 부르고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구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단어 두 개 이상이니까. 동사는 없고. 자, 그렇게 되고 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대절이 있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이건 완전하죠. 이건 대절. 자, 그 다음에 웨더절이 있어요. 웨더절. 자, 웨더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웨더절 쭉 나오는데 이게 완전한 문장. 대절 웨더절. 그죠? 대절 웨더절.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관계대명사 what이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면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죠. 여기까지는 완전이고.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what 동사 아니면 what 주어 동사. 그래서 얘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불완전한 형태에 오겠죠. 네. 자, 그 다음 대절, whether절, what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있지?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자, 간접 의문은 뭐냐면 의문사 주어동사 중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의주동 이렇게 되는 게 간접 의문인데 얘도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얘는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 덩어리를 가지고 주, 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문사라는 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what도 무엇이죠. 관계대명사 what은 것이고 뭐 어떻게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의문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게 의문사인데 얘가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은 문장 앞에 오면 주어겠죠. 그럼 자 여기서 봐. 동사의 수일치가 단수복수 하는 거지. 그럼 주어 찾는 거지. 그러면 명사 대명사는 그 자체로 단복수가 구별이 되냐 안 되냐? 되죠. s가 붙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명사가 단수면 어나 이렇게 붙을 거고요. 복수면 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사, 구나, 명사절은 단수입니다. 구나 절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수일치는 명사 가지고 내는 거예요. 명사고 명사절은 다 단수라. 아시겠죠? 그거 이게 명사입니다. 그럼 얘를 찾으면 주어예요. 됐죠? 얘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자 주어 해석 뭘로 하려? 이제 해석. 은는. 이가. 에? 언제 은는 쓰고 언제 이가 쓸는지 구별이 없어요. 안 해봤죠? 이 생각을 안 해봤죠? 언제 은는 쓰고 언제 이가 쓰는지. 자, 근데 얘가 은는이 이렇게 있을 때 있고요. 이 가를 붙여서 주어라는 표시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저는 규칙에 맞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장을 똑같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보가 똑같아야 정보가 옳게 나와야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든 못하든 자기만의 스타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원래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좀 정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을 보는 눈을 정확히 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문장을 제대로 보면 어법이 쉬워요. 왜냐면 고등학교 어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 구조 갖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장을 잘 보시면 어법도 상당히 그 향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7번도 주어 나왔고 6번도 주어 시작됐고 그 다음에 2번도 I라는 주어로 시작돼 있잖아요. 그죠? 바로 주어로 시작된 것들이 있죠. 그게 은는이에요. 그런데 앞에 접속사가 있어서 접속사 있는 문장이거나
관계사,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속에 있는 주어이거나 걔들은 이가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속에 있는 접속사나 관계사 속에 있는 주어는 이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when I saw her 뭐라고 하겠어? 봐, 이거 봐, 내 가가 되잖아. When I saw her. 근데 봐봐, I saw her는 뭐야? 봐, 내가 그녀를 보았다가 이상하지. 나는 그녀를 보았다야. 그래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으면 이가, 그냥 주어 동사면 는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정립을 해보자고요. 예? 그럼 이게 주어고 해석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놔. 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정립이 돼야 돼? 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자, 동사하면 당연히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 찾으면 동사를 찾아야 해석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동사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할 때 1번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냐면 비동사는 있다, 이다, 하다, 되다 이 네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비동사도 1, 2 형식으로 나눠서 해석이 돼요. 자, 비동사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1 형식으로 썼을 때의 비동사가 있고 2 형식으로 썼을 때의 비동사가 뜻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뜻이 틀린다라고 할 때 1형식은 1형식으로 썼을 때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있다, 존재하다야. 이 형식은 이다, 하다, 되다로 쓰여요. 됐어? 1형식은 있다, 존재한다. 2형식은 이다, 하다, 되다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있다, 존재하다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데 잊지 마세요. 무조건 얘가 나와요.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있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We are in the room. 자,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는 방 안에 있다. 봐봐, 있다라고요, 저는. 비동사면 전치사가 있으면 있다. 정해. 흔들리지 말고 정해. 있다. 그러면 이게 전치사 명사 나오면 우리는 방 안에 있다. 이렇게 하지. 뭐 이다, 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 다르다고. 다르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럼 문장이 이게 1형식이 나오든 2형식이 나오든 니네는 이렇게 저렇게 다 응용해서 가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앞에 대어가 나오면 제발 도치야 그냥. 어? 동사 주어 뒤로가 있어. 그러면 얘는 다 있다야. 주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이게 그러니까 대어가 나오거나 히어가 나왔을 때 이걸 존재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어나 히어는 주어가 아니잖아요. 명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데 동사가 왜 나왔겠어요? 뒤로 갔겠죠. 이게 도치죠. 이게 100% 도치 1형식 부문이에요. there's there라. there comes도 쓰고. 자, 어쨌든 이렇게 자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there is가 나오면 여기 주로 이제 여기 is, are 이렇게 나오거든요. is, are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주어는 뒤에 있고요. 그게 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1형식 동사의 가장 기본. 흔하고 기본. 그 다음 2형식 동사는 우리가 2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얘는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잖아요. 그럼 니네는 나랑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보어는 무슨 품사가 들어가?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 이렇게 알아더라고.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나오겠어?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는 게 2형식일 거 아니냐. 근데 비동사니까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된다고.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MIS 쓰기 싫어서 B라고 쓴 거지 B라고 쓸 일이 없어요.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 명사가 나와 있을 때 이다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나왔을 때 하다라고 합니다.
봐봐요. He is a driver. 그가 운전사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근데 되다라고 될 때는 본동사가 아니라요. 얘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런 때 써요. to be 명사나 being 명사나 이랬을 때 되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쓸 때 되다라는 의미가 돼요. I want to be a doctor. 그럼 뭐라고 하겠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봐, 되다잖아. be가. 그 to be a doctor 이렇게 투부정사 나오고. 그러니까 to be나 being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다음에 명사 받으면 이다가 아니라 되다로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비동사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글 속에 써먹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염두로 이렇게 비동사는 이 정도를 정리를 해 두시고 얘는 1형식 동사로 있다, 이다, 하다, 되다라는 의미를 쓴다. 알겠지? 그렇게 이게 비동사. 그럼 일반 동사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비동사는 그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 일반 동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하라고. 일반 동사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데 뭐냐? 자, 자동사라고 하는 개념하고 타동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자동사, 타동사 개념에서는 특히 타동사 파트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능동태, 수동태까지 같이 가야 돼. 타동사는. 예. 자동사는 내가 능동, 수동을 안 한다고. 왜? 자동사는 다 능동이야. 수동이 돼 있어. 수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타동사 개념에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개념까지 나와야지. 왜냐면 수동태, 능동태가 막 같이 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자동사다라고 하면 이 자동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1형식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1형식이라고 하는 게 주어, 이게 일반 동사 파트니까 자, 일반 동사 이렇게 나오고 끝날 수 있죠. 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저렇게 끝나주면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렇게 썼으면 무조건 1형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주어 동사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 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전치사 명사가 온단 말이에요. 이 전치사 명사가 야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뒤에 전치사 명사 나오면 다 1형식이요. 아까 비동사도 전치사 명사 썼을 때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됐잖아. 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도 전치사 명사라면 1형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얘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고. 이걸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 그럼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완전하게 동사 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야. 그래서 the bird flies, birds fly라고 하면 새들이 난다라고 해서 새들의 행동을 그냥 설명이 충분해.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써도 끝난다고. 새 나네? 근데 조금 더 진행형이면 the birds are flying 이러고 만다고. 근데 거기다 붙으면 뭐야? in the sky, 뭐 blue sky, in the blue sky 뭐 이런 식으로 전명부가 붙어서 이제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형식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된단 말이죠. 완전하단 말이야. 주어의 행동을. 그러니까 자동사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타동사는 뭐야? 목적어를 기술한다고. 목적어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주고 얘는 주어를 얘기하는 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본 차이가. 목적어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타동사고 목적어가 그러니까 행동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자동사는 주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1형식이고요. 그 다음 2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아니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합시다. 자동사는 주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불완전해요. 완전 자동사는 동사 하나로 주어 설명이 충분했고, 네. 불완전 자동사는 불완전하대요. 그럼 불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추가 설명. 그렇죠. 그게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오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동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형식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보충해줄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명사가 쓰거나 형용사를 이렇게 써서 얘를 보호, 즉 뭐를 보충해? 자동사는 주어 보충이니까 주격 보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왜 보호가 필요하다? 동사 자체로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했다. 그래서 SVC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뭐가 정리가 돼? 이건 어법 때문에 필요해. 이형식 동사가 정리가 돼야 돼. Give, find, make, think, believe. 아니에요. 걔는 오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확 구별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1번 잘 보세요. 저랑 이렇게 써요. be, get, grow, turn, remain, 감각동사, 형용사 이렇게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럼 이렇게 이형식을 쓸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러면 일단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그럼 비동사는 당연히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보호로 받아요. 얘는 둘 다 받아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et, grow, turn이란 말 있잖아요. 네. 이게 become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become이? 네. 어떻게 되다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형용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를 받는 파트에서 이렇게 응용편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get이라든지 get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따로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grow는 자라다, turn은 돌다, go는 가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뒤에 형용사를 써버리면 얘네들은 다 이형식 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뜻이 뭐냐면 어떤 상태가 되다. 뜻이 틀려져. 그래서 이걸 become 동사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grow. 야, go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go bad요. 상하다. 그러면 go가 가다가 아니라 bad, 안 좋은 상태가 되다가 되기 때문에 썩다, 상하다가 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뭘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로 되는 게 이형식 대표적인가? get, grow, turn 다음에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상태 동사라고 해서 어떤 걸 유지 상태 동사라고 해서 유지하는 동사가 뭐겠어요? keep이라든지 stay라든지 remain 같은 게 있겠죠. 이게 유지하다, 어떤 상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게 상태는 어떤 상태라든지 유지를 얘기하는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를 받게 되죠. 얘가 이형식 동사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니,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정확히 하라더라. 오감을 얘기하는 동사들 있죠. 네. 오감을 얘기하는 동사들인데,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하냐면, 주어의 오감인지, 목적어의 행동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든지, 그러니까 목적어의 행위를 보려고 하는 거는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주어의 오감 동사를 표현할 때는 감각 동사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감각 동사는 이형식 동사고 지각 동사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감각 동사를 쓴다고. 감각 동사가 이형식 동사예요. 아까 지금 우린 자동사는 다 주어 얘기라고 했잖아요. 주어의 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어떻게 보다가 어떻게 보이다죠.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네. 어피어도 나타나다가 아니라 형용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보이다예요. 자, 이제 눈 쪽이죠. 그 다음에 귀 쪽으로 들어가면 사운드죠. 그래서 얘는
들리다. 듣다가 아니라 네. It sounds good. 이렇게 좋게 들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다음에 형용사. 좋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 feel good. 뭐 smell, taste도 있지만 뭐 그건 뭐 그러고요. 네. 알았죠? 예. 뭐 taste나 이게 이제 뭐 taste 그냥 써놓읍시다. taste나 그 다음에 smell이나 이런 것 다음에도 형용사를 쓰게 되죠. 이게 이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형용사 쓰잖아요. 얘네 명사 쓰려면 이 형식 됩니다. 그래서 feel like 명사, sound like 명사. 전치사가. 전치사가 붙어서 들어가요. 뭐 명사 받으려면 형용사 받아야 돼. 명사 못 받아요.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게 이제 자동사 영역이에요. 됐죠? 예. 자, 그럼 지워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타동사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타동사 영역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타동사 영역. 자, 타동사라고 하면 목적어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타동사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어,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명사, 대명사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하는 건 행동을 받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삼형식이잖아요. 네. 그죠? 삼형식인데 이렇게 삼형식 썼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이게 삼형식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 주어 어떤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이런 식일 때 얘를 간목 직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 주어 어떤 일반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에 잘 보세요. 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1번 2번 투부정사 3번 명사 4번 형용사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를 갖고 있을 때 얘를 다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해서 다 능동태. 예. 그럼 능동태라는 게 뭐야? 주어가 행동을 했다 목적어한테 이 얘기고 수동태는 목적어가 되어졌다 당했다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수동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이거 하는 것 중에 제일 아까 주어 해석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어는 그렇게 해라. 은는과 이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네. 목적어는 거기다 많으면 딴 데 쓰세요. 네. 목적어 해석도 5형식이 다 틀려요. 1, 2, 3, 4, 5형식이 해석이 틀려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우리가 해석할 때 뭘 붙이라고 그래요? 그 을을 붙이라고 그러죠. 그건 3형식 해석만 그런 겁니다. 그럼 4형식은 뭐뭐에게 뭐뭐를이잖아요. 네. 그러면 5형식은 얘가로 하라고 얘가. 네. 주어처럼 하라고요 목적어를. 얘가 이거 하다 이런 식으로 보라고. 네. 마치 얘가 동사원형하다 얘가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한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은 목적어를 은는 이가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형식과 4형식이 각각 이렇게 된다고. 해석이 틀리다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대충 어떻게 뭐 만렙 이다로 가지만 그런 뭐 대충 좀 버리고 정확히 가보자고. 그러니까 주어 해석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해석도 다르다고. 그걸 정확히 구별해서 해보자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건 모르지만
4형식과 5형식 동사 구분은 해야 돼요. 3형식이야 뭐 그냥 목적 하나 쓰면 다 3형식이 되니까. 그리고 2형식도 명사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2형식하고 그 목적어 2형식은 보어고 3형사 5형식은 목적어잖아. 그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 얘랑 같지 않으면 목적어예요. 일반 동사랑 명사. 명사인데 주어하고 명사가 같으면 보어고 다르면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서 become 봐봐. 일반 동사지. 네. 그러면 Jack become a doctor요. 그러면 Jack이 누구요? 닥터. 같잖아. 동일이잖아. 그래서 보어요 걔는. 근데 예를 들어서 I ate 라면이요. 그럼 내가 라면일 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랑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도 봐봐. 사형식도 명사가 두 방 나오지. 네. 그러면 이 목적어랑 이 목적어 같을 리가 없잖아. 네. 사람 사물이니까. 근데 오형식에도 명사가 있잖아 여기. 네. 그럼 이 명사랑 이 명사랑 같겠냐 다르겠냐? 이건 같아야지. 목적 보어니까. 목적을 보충해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 이렇게 해도 돼. 예를 들어서 I named my son 경민이라고 해봐. 그러면 I named 나는 이름 지었다. 내 아들을 경민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my son하고 경민이라는 명사가 같잖아요. 동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보어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4형식과 5형식, 그 다음에 3형식, 이렇게 명사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일단 주어랑 같으면 보어고, 주어랑 다르면 일단 목적어고. 네. 쫓아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정리해 볼게요. 사형식 동사는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to, for, of 받는 동사 있죠. 네. 우리가 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게 하면 사형식인데 얘를 이거랑 이렇게 바꿔서 전치사 써서 3형식으로 바꾼다는 걸 중학교 때 얘기합니다. 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사물이 이렇게 나오고 전치사 쓰고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바꾸잖아요. 그때 이 전치사가 to나 for나 of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사형식 동사는 to, for, of를 받는 애로 구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3형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번 자 사형식 중에 to를 받는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걸 저랑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봐. 쓰. 빌, 팔, 말, 투 이렇게 되죠. 주스빌 가보고 가지고 팔지 말 투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간목 쓰고 직목 쓰든지 직목 쓰고 간목 쓰든지 이렇게 투를 쓰는 애. 주스빌 가보고 팔지 말 투 이렇게 외워놔요. 그러면 얘는 이것만 외워 쓸모 없으니까 주다, 쓰다, 빌리다, 가져오다, 보내다, 가르치다, 보여주다, 팔다, 지불하다, 말하다. 얘가 사형식 기본 동사죠. 투 받는 애. 주스빌 가보가보 팔지 말 투 만하 찾았어요 for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for를 받는 게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로 for를 받는 사형식 동사. 자, 야, 나 만화 찾았어. 그렇게 하면 돼. 화가 아니라 만하 찻엇 사요. 만하 찻엇 사요. 얘는 간목, 직목 이렇게 쓰든지 직목 먼저 쓰면 for 쓰고 간목 쓰세요 라고 정해져 있는 말들. 자, 그럼 만하 찾았어요. 만들다 make, 하다 do가 돼요. do. 그 다음에 찾다 find, 얻다 get,
사다 buy 요리하다 cook 만하 찾아 싸요 for 그 다음에 요구 동사 같은 거 ask 대표적인 ask require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게 세 번째로 오브 받는 애예요. ask 간목 직목 이렇게 쓰거나 직목 오브 간목 이렇게 쓰거나 ask 요구 동사들이 그래요. ask뿐만 아니라 require도 되고 ask 뭐 request 뭐 이런 것도 돼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요구 동사들이니까 요구 다 요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 오브 써요. 오케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뭐 웬만한 사형식 뭐 그렇고 이거 벗어난 것들을 가끔 보면 구조 보면 아 이거 사형식 쓰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5형식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조금만 참으시고. 자, 5형식. 자, 5형식은요. 이 5형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형식 동사는 4개로 나눠져요.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인데 이 목적 보어가 1번 명사 받는 애 2번 형용 내가 이걸 명사 형사를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뭐랬어? 주격 보어 할 때.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로 외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주격 보어가 명사 형용사가 보어가 있다면 목적격 보어도 명사 형용사가 보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깔아 그냥 첫 번에. 보어는 명사 형용사들께 깔으라고.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그런데 목적격 보어는 준동사까지 들어가. 그래서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 보어는 명사 형용사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준동사까지 추가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 쓰거나 pp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가 투부정사 쓰는 거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5형식 동사로 나눠 봐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5형식의 이게 4개로 된 그 동사들을 우리가 챙겨 보는 건데,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선 정리가 1번 이렇게 합시다. 5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 명사를 받는 애가 뭐냐? 그럼 나랑 많이 했어. call, name, elect, 명명. call이 뭐야? 그러니까 명명. 나는 얘를 얘라고 부른다. 그럼 얘랑 같은 애잖아. name도 얘를 얘라고 이름 짓다. elect 얘를 얘로 선출하다. 그래서 call, name, elect, 명명. 그래서 call did라고 pp를 써도 얘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명사 두 방에 하나 빠지고 하나가 다 보어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call did 다음에 명사잖아. 이거라고 불리어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call이나 name이나 elect 같은 경우는 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 보어에 명사를 받는 애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꿔도 얘는 뒤에 명사가 보일 겁니다. 됐죠? 명사 받는 애. 두 번째 형용사 받는 애. 그거 네가 얘기한 거예요. keep,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명사, 형용사. keep,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명사, 목적보어, 형용사. keep,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명사, 형용사 이 어순을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어 다음에 2개로 나눠봅시다. 자, 지각동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대표적인 5형식 동사란 말이야. 근데 지각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 지각동사 하면 see, hear 주로 이렇게 합시다. see나 watch나 notice, observe 이게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듣다 쪽에서는 뭐야? hear나 listen to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 feel도 됩니다. 이거. 자, 사역동사는 당연히 have,
make, let 같은 게 있죠. 근데 얘는 have, make, let이 원래 가지다, 만들다 그게 아니라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역은 뜻이 다 시키다, 하게 하다 이게 사역동사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 어떤 어순이 생겨나냐면 이제부터 잘 보세요. 여기 목적어가 있습니다. 네. 목적 보어. 얘도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동사 원형을 쓰라는 거죠. 얘는 네.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라. 이게 능동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pp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수동 개념으로. 그런데 여기는 다 뭐와의 관계라고? 목적어가 능동이냐 목적어가 수동이냐 하는 거라고. 목적 보호기 때문에 네. 얘가 한 거냐 되어진 거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냐 얘가 이렇게 당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pp냐 동사원형 ing를 쓰냐 이렇게 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ing pp 이래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목적어 얘는 동사원형하고 pp만 이렇게 써요. 당연히 동사원형은 능동개념 pp는 수동개념. 뭐가? 목적어가 이 동사원형 하느냐 하게 시키느냐 당하게 하느냐 이래서 동사원형 pp라는 어순을 외워야 돼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pp 네. 됐냐? 요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얘는 뭐예요?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에 뭘 써야 되는 애?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애. 자, 지각사역은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를 못 쓰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써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얘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얘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다르죠.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요? 와, 알카포레, 아포, 잉잉, 목적어 투부정사. 이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다? 와, 알, 카, 포, 레, 아, 포, 잉. 이거 뭐보다 더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도 좀 알아달라. 10개라도. 와, 알카포레, 아포, 잉잉, 목적어 투부정사. 자,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온다. 와, 알카포레, 아포, 잉잉 목적어 투부정사.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얘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를 써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목적어들은 목적어랑 그 뒤에 명사랑 다 목적어를 주어처럼 보라고. 예.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동사원형 하는 걸 보았다. 아니면 나는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시켰다. 아니면 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서술형에 썼을 때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가 나온다고요.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이론은 이제 얼추 끝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가 일반 동사를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 여기서 동사를 우리가 얘기했고 이제 준동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동사랑 준동사랑 느낌이 뭐냐면 준동사는 무조건 동사가 아니죠. 네.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부사로 쓰는 말 이게 준동사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am, are, is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뭐 오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왔을 때 주로 뭐 전치사 명사하면 있다 할 거고, 이거 1, 2형식으로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게요? 얘가 만약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전치사 전명이 왔다. 그럼 얘가 1형식으로 쓴 거지. 네. 어? 그 다음 마, is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왔다. 그럼 얘가 2형식으로 쓴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면 to be가 돼. to b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쓸 거고, 얘는 to be 명사나 형용사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형식 비동사가 준동사 쓰면 to be나 being으로 쓴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그런데 뒤에는 똑같다고 오는 게, 이걸 이해하기까지가 오래 걸려. 이게 여기서 비동사나 to be나 being이 나왔는데 형용사를 받았다. 그러면 얘가 이형식 동사의 비동사가 동명사나 현재분사나 투부정사로 썼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가 어려워. 이렇게 변한다는 게 준동사가. 준동사도 이 속에 있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일형식 비동사가 이렇게 썼다면 얘는 to be나 being을 썼을 때 이렇게 쓴다. 그럼 얘가 있는 것이야. 있다라고 해석해서 명사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석을. 이게 좀 깊은 용어로 들어가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준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준동사로 저렇게 변한다. 이런 걸 알아야 영작을 한다니까? 그러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네. 3형식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1형식 일반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비동사 계통이고 비동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도 1형식 같은 경우가 어떻게 주어, 일반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오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to 일반 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에 ing가 붙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겠죠. 1형식 일반 동사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형식 일반 동사가 준동사로 변했을 때 아까 봤잖아요. 2형식 동사 중에 일반 동사면 뭐가 있어? 감각동사나 get, grow, turn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아까 뭐 get이나 grow나 뭐 turn이나 이거 다음에 형용사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to 다음에 get이나 grow나 turn 이렇게 다음에 형용사 와요. 그럼 얘가 getting이나 growing이나 turning이나, 야, turning에 n이 두 개냐 하나냐? 한 개 아닌가요? 이거 다음에도 형용사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해도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어 다음에 감각동사 했잖아요. 뭐 look이라든지 seem이라든지 sound라든지 feel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도 to look, seem, 뭐 sound, feel 이렇게 오면 얘도 형용사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looking으로 뜨든 seeming으로 바뀌든 sounding이라고 써든 feeling이라고 쓰든 똑같이 형용사가 온다고. 내 말은 이 형식 동사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준동사까지도 똑같은 어순을 갖는다 뒤에. 나는 준동사 깨달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어요? 예. 이렇게 변한다. 됐어? 예. 그 다음 조금 더. 잠시만 저 아예 하나만 쓰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조금 좀 더
정확히 이제 아니 정확히가 아니라 저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서 삼형식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준동사로 바뀔 때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잖아. 명사나 대명사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아니면 명사 구가 오거나 명사 절도 올릴 수 있겠지.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오겠지. 그럼 얘가 to 다음에 삼형식 일반 동사가 이렇게 왔다. 아니면 삼형식 일반 동사에 ing가 붙었다. 그럼 뒤에 똑같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명사 구, 명사 절이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아닌데도 얘 뒤에 목적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길게 올 수 있단 말이야. 투부정사는 ing 뒤에도. 이거 이해하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사형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게 골치 아파. 사형식이 봐봐. 사형식 같은 경우가 이게 사형식 동사야. 그러면 사형식 동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주어 다음에 여기 사형식 동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 다음에 얘가 삼형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니? 사물 나오고 to 쓰든 for 쓰든 of 쓰든 명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게 고스란히 바뀌어 일로. 그러면 여기에서 to 다음에 사형식 동사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 사람 나오고 사물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 다음에 ing가 붙어도 마찬가지. 또 아까 얘기했지.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뀐 상태로 바뀌면 사물 나오고 to, for, of, 사람 나오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어순을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 따라오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파트도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흐름이. 자, 그러면 오형식 또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형식도 하나하나 그냥 다 정리할게요. 오형식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어 다음에 call, name, elect, 명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근데 얘가요 to call이라든지 name이라든지 elect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명명 와요. 얘도 calling이라든지 naming이라든지 electing이라고 써도 명명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사로만이 아니라 준동사로 변해도 저 어순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죠? 주어 다음에 뭐 keep이라든지 대표적인 거 find라든지 make라든지 이 정도만 하면 얘는 명사 나온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to keep 이렇게 나오거나 find나 make나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뭐 온다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ing를 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keeping을 쓰든 finding을 쓰든 making을 쓰든 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온단 말이지. 네.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자, 오형식도 넘어가요. 오형식도 아예 다 정리하자. 오형식 정리를 하는데 왜 안 지워져? 자, 오형식이 이게 두 개가 또 있죠.
그럼 5인칭 뭐가 있어? 주어 다음에 아까 뭐였지? 아니 그거 말고 그 지각동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see나 watch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거 see나 watch가 있고 뭐 hear나 listen to 같은 거 있잖아요. 네. listen to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든지 ing가 오든지 pp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to see라고 변하든 아니면 to watch로 변하든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되는 아니면 뭐 얘가 뭐 singing이라고 변하든 그 다음에 watching이라고 그러니까 ing로 변하든 뒤에 뭐 온단 말이야. 명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이나 ing 아니면 pp를 쓰게 된다고. 사역동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동사도 주어 다음에 아까 have, make, let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이나 pp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준동사로 바뀌어서 to have나 to make나 to let이나 이렇게 해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 pp로 바뀐다. 마찬가지 having으로 쓰거나 making으로 쓰거나 letting이라고 써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 동사는 pp로 바뀐다. 네. 마지막 아까 주어 보면 뭐 와, 알, cause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얘들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투부정사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얘가 to want로 변하든 allow로 변하든 cause로 변하든 아니면 wanting이라고 쓰든 allowing이라고 쓰든 causing이라고 쓰든 얘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투부정사를 쓴다는 이 사실 이거를 문장 속에서 느끼면서 준동사 속에 몇 형식 동사가 있냐에 따라서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올지가 예상이 된다. 오케이? 이걸 생각을 안 하면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문장.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직독치기 이거 갖고 안 돼. 너무 길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오고 또 뭐랑 또 병렬이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3 지문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오류가 덜 하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제가 암기를 시킬 거예요. 아예 그냥. 네. 그래서 이걸 알아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